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컨텐츠를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동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 나름대로 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운, 럭키죠. 이 운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그리고 요번에 운 좋게 됐어. 운이 정말 좋았어. 이런 말씀도 하실 거고, 이거 진짜 운이 없구나. 예, 속된 말로 진짜 재수없다. 예, 이러한 얘기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운에 대한 고찰, 이 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을 믹스 섞어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운에 대해서 우리는 왜 재수가 없고 어떨 때는 굉장히 운이 좋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예,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따라오시면 되냐면요. 그냥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 따라오시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 시리즈는요. 운은 무엇인가? 운에 대한 고찰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개운법을 하겠습니다. 개운법은 뭐냐? 그래, 운은 이런 거다. 운이 정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운으로. 나쁜 운이 있으면 좋게 바꿔야 될 거고, 좋은 운이 없으면 좋은 운을 만들어야 될 거고, 예, 혹여나 나쁜 운이 있으면 점점 작게 만들고 소멸시켜야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나쁜 운은 소멸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운법에 대해서 2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반응이 좋으면 개운법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운이란 무엇인가? 운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사전 정의를 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 미리 제가 댓글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차단이냐? 그런 게 어딨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운이라는 거 하고, 이런 미신 따위, 이런 사주팔자 미신 따위를 믿고 그렇게 하지 마라. 노력해야지. 그거 캐캐먹은 그 미신을 믿느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나가시면 되고요. 자, 운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운은 존재한다. 운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논하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운이 있다면 이거를 운을 데이터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뭔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연구도 해보자. 예, 연구해보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게 사주팔자죠. 사주팔자 명리학입니다. 다른 거 매화 역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성기약도 있을 수 있고, 타로 카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명리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리학의 전제 하에 풀이를 해드릴게요. 운이 존재한다면, 자, 그럼 우리가 그거를 한번 통제해보자. 이 운을 통제하자. 운에 통제하고, 처음에는 예측을 하고, 다음에 통제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명리학이 태동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태동 안 했다 하더라도요, 저는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통제하자. 예측은 뭐냐? 운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갈 것인가? 예측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예측은? 그리고 이 사주팔자 보고 지금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느냐? 자, 의사로 따지면은 이것은 진단입니다. 자, 이 통제는 뭐냐? 진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들어가야죠. 명의는요, 진단도 잘해요. 기침을 콜록콜록 한다 이거요. 그러면 명의는 이게 코로나인지, 메로나인지, 아니면 폐렴인지, 감기인지, 아니면 독감인지, 아니면 폐암인지 다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까지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진짜 술사는 진단도 하고 치료까지 가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진단 단계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 이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주팔자에서 제가 콘텐츠 중간중간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호, 시호, 운호다. 이 내용은요, 자강 이석연 선생님의 사주 첩경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명호는 사주팔자입니다. 시호는 태어난 시간입니다. 운호는 대운입니다. 어떤 게 더 좋느냐? 요 순서대로 좋습니다. 운호가 첫 번째로 좋고, 다음이 시호고, 3번이 명호입니다. 사주팔자 좋은 겁니다. 근데 한 가지가 특출나게 빠지면 안 되겠죠. 아무리 운호가 좋고 시호가 좋아도 명호가 너무 깨져버리면 안 좋습니다. 왜냐? 운은 말씀드리겠지만 운은요, 쓰는 거거든요. 운은 쓰는 거다. 운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고정이 아니라 들어오는 거, 운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겁니다. 좋은 게 들어온다고 예측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내가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고 내가 망가지면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주팔자 좋은 것보다 태어난 시간 좋은 게 좋다.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어난 시간은요 말년을 뜻하거든요. 말년을 뜻한다. 표를 보시면 여기가 년이고요, 월이고요, 일이고요, 여기는 일간입니다. 여기가 시간입니다. 여기 있죠, 시호. 여기가 시호입니다. 자, 명호는 뭐냐? 이 전체가 명호입니다. 사주팔자 전체 구성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운호는 뭐냐? 여기 밑에 보시면 대운 이렇게 해가지고요, 쭉쭉쭉쭉쭉 10년 단위로 바뀝니다. 자, 이게 운호입니다. 자, 제가 오늘 논할 거는 뭐냐면요, 명호를 논할 것도 아니고 시호를 논할 것도 아니고, 오늘은 운호를 논함이에요. 예, 왜냐? 운호 좋은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운 좋은 게 장땡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고수업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요, 내가 패가 진짜 안 좋게 들어왔어요. 예, 자, 고수업으로 예를 들게요. 고수업을 친다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세 분이 고수업을 친다. 광도 팔아야 되니까 4명 가죠. 자, 이렇게 순서가 도는데 패가 주어지잖아요. 패가 주어졌는데 완전 똥패요, 똥패. 예, 개패. 이거 못 쳐요. 개패라도 똥패라도 뒤끝이 잘 붙으면 나는 겁니다. 자, 패가 아무리 좋아도요, 뒤끝이 안 붙잖아요. 그러면은 못 나는 거예요. 자, 이 패를 받는다, 이게 명호 되겠습니다. 주어진 패, 나의 사주팔자. 뒤끝이 붙는다, 이거 운호 되겠습니다. 운호. 내가 내는 족족 그냥 뒤집으니까 다 맞아 떨어지네.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오고요. 이게 운호입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요, 고수업 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운호가 진짜 좋구나.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이런 경우 많이 느끼는데, 주차하러 딱 들어갔는데요, 내가 갔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그 차가 시동이 켜져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딱 거기 갔는데 그 차가 나가려는 차예요. 그럼 내가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운호, 운이 좋다 이거죠. 근데 어떤 때는요, 그 차가 주차하고 이제 내리는 차예요. 그러면 이제 운이 꽝이죠. 그런 경우에 있듯이 이 운이라는 건요, 어떻게 작용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찰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 대운에 대해서 논해봅시다. 운은 어떤 것이냐? 쓰는 것이다. 운은 쓰는 것이다. 자, 여기 사주팔자가 딱 태어날 때 정해져요. 응애 하면은 생년월일시가 정해지죠.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럼 여기 사주팔자가 딱 구성됩니다. 만세력에서. 그러면 이때 운이 들어옵니다. 그냥 이 사주팔자는, 이 명은요, 이걸 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고정이에요, 고정. 이걸 그 복잡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명. 그냥 딱 하늘의 명이에요. 너는 딱 이거 해라, 딱 명령이 지어지고, 고수도 패가 딱 갈렸어요. 딱 열어봤는데 패가 꽝이야. 근데 딱 열어봤는데 패가 좋아요. 광도 들어오고 쌍피도 들어오고 좋아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 패 가지고요, 이 패 가지고 뭐 100년이라고 치죠. 지금 100세 시대니까요. 100년 한판 고수업을 치는 겁니다. 한판 고수업을 칠 때 이 운이 좋냐 나쁘냐를 뜻하는 거예요. 패가 막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운은 종류가 어떤 것이냐, 이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명과 운이 합쳐지면은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딱 볼 때요, 대운 안 놓고 보잖아요, 답이 안 나옵니다.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 내 인생사는요, 이 명 플러스 운이 쉐킷 해서 나온 게 내 인생사예요. 그냥 명 같다도 추론이 가능하지만 대운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감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명이 조금 딸려요. 근데 운이 끝내주게 좋아요. 그럼 나는 거지 뭐. 3점 4점. 근데 명도 좋고 운도 좋아요. 이건 3고 4고 5고 차차차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들 빤스까지 다 베낄 수가 있고. 근데 명은 좋은데 운이 나빠요. 그러면 뭐 피박이나 면하겠죠. 광박이나.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사는요, 명이 왔는데 운이 와서 뒤 흔들어가지고 결과치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죠. 자, 운은요, 대운이 있고요, 세운이 있고요, 월운이 있고요. 자, 운은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고, 월운이 있고, 일운이 있고, 시운이 있고. 대운은 10년 주기, 세운은 1년 주기입니다. 세운을 다른 말로 연운이라고도 합니다. 1년운, 월운은 뭐 그냥 한 달운이고요. 일운은 하루운이고, 시운은 2시간짜리. 이 운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작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사주팔자도 파야 되고, 명도 파야 되고, 대운도 파야 되고, 세운도 파야 되고, 월운도 보고, 일운도 보고, 시운도 보고, 이게 복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3차원 4차원 막 이게 막 미친 듯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끝이 없다고 말하는 게 이 이유인 것 같아요. 운은 이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시운. 자, 이걸 대중소로 생각하면 됩니다. 크기로 분류하면 이러한 종류가 있죠. 자, 다음에 또 운은요, 운은 무슨 이름으로 들어오냐? 명리학에서는요, 비, 식, 재, 관, 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비식재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비견겁재, 예,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 5가지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명리학에서는. 자, 그리고 이 운에서요 좋고 나쁨이 있잖아요. 가르겠습니다. 편을 갈라서 용, 희, 기, 구 한으로 놓겠습니다. 자, 용신은 뭐냐? 용신은 나한테 럭키입니다. 희신은 뭐냐? 내 용신의 비타민이에요. 보약이에요. 희신은 용신이 강하면 앞으로 희신에서 기운을 좀 설기해주고, 용신이 약하면 용신을 도와준 놈. 그래서 요거는 용신은 나의 행운이고요, 희신은 용신의 보약이자 행운입니다. 상호 보완해주는 거예요. 자, 기신은 뭐냐? 기신은 용신과 사이가 안 좋은 놈입니다. 용신과 사이가 안 좋은 놈이다. 구신은 희신하고 사이가 안 좋고요. 한신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놈을 뜻합니다. 자, 이거를 도표로 좀 더 알기 쉽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 우리는 이 용신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용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그렇게 찾고 명리학 술사들이 죽을 때까지 찾아 헤매는 행운입니다. 자, 그러면 용신이 행운이면 이 기신은 뭐냐? 용신하고 상극되는 기운입니다. 용신을 괴롭히고 용신을 억압하는 놈이에요. 희신은 용신을 도움 주는 애입니다. 도움. 그러면 구신은 뭐냐? 희신과 상극입니다. 희신과 상극이에요. 그러면 구신은 또 무슨 작용을 하느냐? 기신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관계거든요. 한신은 쓸모가 없습니다. 무쓸모. 그래서 여기서 굳이 편을 나누자면요, 용신, 희신 여기가 내 편이고요, 기신, 한신, 구신은 여기는 아군이고 여기는 적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군이 몇 개예요? 아군이 2고 적군은 몇이에요? 3이죠. 2대 3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인생사가 더 많은 이유는요, 짜임새부터가요, 좋은 거는 2고요, 나쁜 건 3입니다. 벌써 나쁜 게 더 많이 포지션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에 운이 되게 좋았어, 이게 적은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포지션 자체가 적잖아요. 2대 3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총 5가지 중이잖아요. 요거를 10으로 나눠볼까요? 그럼 4대 6이에요.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여기도요. 40%가 좋은 운이고 60%가 안 좋은 운이에요. 60% 안 좋은 건 무조건 안 좋아요. 근데 40% 여기에서도요, 아이러니한 거는 이 40% 중에서도 좋은 게 있고 또 나쁜 게 있습니다. 왜냐? 자, 이 40%에서 이 40%는요, 목화토금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이름은 비식재관이죠. 비식재관으로 들어와요. 자, 이 목화토금수 중에서 좋은 게 2개, 목화라고 치죠. 그쵸? 근데 운이라는 놈은요, 희한하게 목운만 들어오고 화운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짜고 들어오냐면 목하고 토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화하고 금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섞어서 들어와요. 5가지 중에서. 이 중에서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랜덤으로 찝어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분의 2 확률로 오겠죠? 랜덤이 5분의 2 확률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40%만 좋은 거다. 40 곱하기 0.4 곱하기 0.4입니다. 10개 중에 4개가 좋은 거예요. 이 중에 또 40%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개인가요? 1.6개만 좋고요. 그러면 10개 중에 1.6개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좋은 건요, 1.6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1.6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요. 세밀하게 계산 안 하고요. 요 논리 말고 제가 또 생각한 논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요, 상위 10% 있죠. 10개 중에 하면 16%잖아요. 16%. 단순하게 계산한 겁니다. 예, 이해하기 쉽게요. 16%만 좋다. 그러면 사회 구성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가 16%인 거죠. 나머지는 밑에서 받쳐주는 인원이고요. 중간도 있겠죠. 왜냐, 한신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운이.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정말 힘든,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거는 불편한 진실이니까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좋은 건 16%밖에 없다. 이걸 찾아내고 이걸 만들어내는 게 우리 직업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제가 다음 편 좀 예고를 좀 하자면, 이 16% 말고 이 나머지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로 어떻게 끌어당길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16%가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개운법입니다. 자, 개운법은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도 할 겁니다. 왜냐면, 자, 운을요,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건데, 운.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아니, 얘가 맨날 만점 맞던 애가 갑자기 수능날 배탈 나가지고 대학 떨어질 줄 누가 알았냐고. 그거 예측 불가능한데 예측하려고 우리가 막 여러 데이터를 놓고서 막 머리를 짜내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우리 인류의 그 지성이요. 이 지성이 하는데, 진짜 운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서울대 갔다고? 야, 제가 부자가 됐다고? 갑자기? 떼부자가 됐다고? 코인은 그냥 생각 없이 샀는데 코인이 막 몇 억이 됐다고? 그래서 떼부자가 됐다고? 그리고 농사 짓던 사람이 옛날에 갑자기 이거 땅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값 올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 개운법 할 때요, 그 말도 안 되는 것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 욕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말이 되냐? 예, 그것도 해야 됩니다. 왜냐? 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말 되는 것도 할 겁니다. 말 되네? 이해되네? 납득이 되네도 할 거고, 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건 말도 안 되나. 이것도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운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러면 운이 비식재관인이잖아요. 재관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또 목화토금수라는 이름으로도 들어옵니다. 자, 목화토금수 들어와요. 자, 이 비식재관인으로 들어오는데, 만약 용신을 말함이에요. 용신이 비겁으로 들어왔다. 그럼 귀인수요. 아니면 도움을 받는다든가. 자, 식상으로 들어왔어요. 그 일이 잘 풀리고 생재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재성을 했어요. 돈을 번다던가 좋은 여자를 맞아들인다던가 살림이 핀다던가. 재성은 또 목표로도 해석이 돼요. 목표 성취, 관성이요. 관운이 좋아져. 그러면은 뭐 당선이요, 합격이요, 승진이요. 인성은 뭐예요? 받는 거잖아요.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생활의 안정이 윤택해진다던가, 얘가 공부를 잘한다던가,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이 용신에 대비되는 개념이 뭔가요? 귀신이죠. 귀신이 비식업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를 당한다던가. 식상으로 들어오면은, 식상은 관을 때리잖아요. 관을 때리면은 직업이 바뀐다던가, 이혼을 한다던가, 다툼이 벌어지고 법정에 간다던가. 재성으로 들어오면 돈을 사기를 당한다던가, 아니면은 목표가 실패하던가요. 관으로 들어오면은 관공서 일에 걸려든가. 관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인성으로 잘못 들어오면 생활의 안정이 결연해지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우울증, 분노 장애, 감정 조절 장애,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식재관인 운으로 들어오는데, 내 용신이 뭔지 알면은, 나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제 용신이 재성이다. 그러면 나는 이 용신에 돈을 좀 만지고 이렇게 되겠구나. 내 용신이 관성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관록을 먹어야 되겠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인성이다. 나는 부동산 쪽에 가야 되겠거니, 아니면 학문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식상이다. 그러면은 나는 장사나 이렇게 좀 생재하는 거, 돈 버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비겁이다. 그럼 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용신이 비식재관인 중에 뭔가를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내 용신 비식재관인인지 목화토금수인지 어떻게 아느냐? 자, 그거 억부론이 있고요. 자, 조호론이 있고요. 격국론이 있고요. 격국이 있고요. 다음에 통관, 약용신. 억부론에서 말하는 용신이 있고, 조우론에서 말하는 용신이 있고, 격국의 용신이 있고, 통관 용신이 있고, 약용신이 있고, 전환격이 있고, 종격이 있고, 용신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요, 이 종류 중에서요, 내가 여기에서 이 기법들을 통해서 용신을 감명해내는 겁니다. 용신을 찾는 겁니다. 자, 어떤 선생님들은 억부론이 맞다. 어떤 선생님들은 조우론이 맞다. 어떤 선생님은 격국의 용신이 중요하다. 어떤 선생님은 통관이다. 어떤 선생님은 약용을 찾아줘야 된다. 선생님마다 주장하시는 바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듣고 있으면요, 다 이해가고 납득이 가고요. 그 선생님마다 논리가 다 맞아 떨어집니다. 종국에는 하나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다 억부도 중요하고 조우도 중요하고 격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요, 어떤 선생님이 저 용신운이 들어왔다는데요, 왜 저는 용신운이 들어와도 힘든가요? 이거에 대해서 또 논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이유는요, 자, 우선요, 용신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이거 좀 고급 과정이거든요. 용신이 왜 등급이 있느냐? 자, 진용과 가용이 있습니다. 진용은 뭐냐? 진짜 용신이다 이거예요. 가용은 가짜 용신이에요. 자, 진용 같은 경우에는요, 억부 해도, 조우 해도, 격국론으로 해도 용신이 하나예요. 자, 어떤 분이 화용신을 쓴다고 하죠. 화용신을 쓰는데, 자, 억부로 봤더니 화용신이요, 조우로도 봐도 화용신이요, 격국으로 봐도 화용신이다. 자, 그러면 이분은 화운이 들어오면은, 이게 비식재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거분이면 귀인을 얻을 것이고, 재성운이면 돈을 벌 것이고, 인성이면 문서를 쓸 것이고, 합격을 할 것이고. 자, 해석은 비식재관이라고 하지만 이 화운이 들어오면은 이분은 발복하는 겁니다.
자, 이 화운이 5년 들어오냐, 10년 들어오냐, 20년 들어오냐, 25년 들어오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20년이 들어온다 치죠. 20년 동안 발복하는 거죠. 근데 자, 여기 생각해 볼게요. 억부론으로는요, 여기가 화용신이에요. 억부론. 이건 진용입니다. 자, 근데 조후론으로는 여기가 수용신을 쓴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상극이잖아요. 그러면 억부용신이 들어오고 조우용신이 들어와도 가짜 용신이야. 가용신이란 말이야. 가용신. 그러면 여기는 억부로 해석할 거냐, 조우로 해석할 거냐, 격국으로 해석할 거냐, 이거 갖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건강을 버린다. 건강만 하고 뭐 요즘에 좀 괜찮으세요? 뭐 건강만 합니다. 돈은 없어서 죽겠는데, 사업은 안 풀리는데 건강만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돈을 벌었는데 건강이 망가져서 큰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은 벌었는데 자식이 안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억박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좋습니다, 이렇게 감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재물적으로. 왜냐면 저는 재성 위주로 감명을 하거든요. 재물적으로 돈 벌게 해서 좋겠습니다 했는데 자식이 아픕니다. 죽겠습니다. 그럼 그분은 지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르게 잡힌 거를 가용입니다. 가짜 용신이라 한다. 그래서 그분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힘듦이죠. 용신운이 들어왔어도 힘들다. 이렇게 감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용인지 가용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명리학이라는 게 위아래 짝꿍으로 해서 들어온다. 천간지지로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을사죠. 을사년이면 위에는 목기운이고 밑에는 화기운이죠.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전년도가 갑진년이었죠. 위에는 목기운이고 밑에는 토기운이에요. 여기는 화가 주도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화를 감명하면 맞아요. 근데 또 목이 있다 없다 이걸로 해서 또 안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보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화기운 위주로 감명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또 한글로 썼대. 화기운 위주로 감명하면 되는데, 작년도 2024년도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왜냐면 목극토잖아요. 이걸 개두라고 하거든요. 개두 모르셔도 됩니다. 개두라고 왜 얘기해요? 몰라도 된다면서? 나 전문가라고 얘기해 주려고요. 이 운에는 어떻게 해석할 거? 요거는 나한테 용신인데 요거는 나한테 기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법들을 또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합충, 회합, 신살 이런 걸 다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기세 이런 거요. 그래서 그냥 용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용신이 마스터키는 아니에요. 근데 용신은 마스터키는 아닌데 마스터키에 가까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진용과 가용까지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운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찰을 해봤는데 우리 명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죠. 자, 사주팔자 좋다. 우리 명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요한 운호부터 했으니까 이제 명호. 팔자 좋네. 팔자 좋다. 사주팔자 좋다. 명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청기하다, 기가 맑다, 이렇게 청기하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오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 뜻을 알면은요 답이 보입니다. 저 처음에 공부할 때 청기하다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해요. 저게 당최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청기하다, 사주팔자 좋다는 건 뭐냐면요, 오행입니다. 그냥 오행은 뭐예요?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목생, 화생, 토생, 금생, 수생, 목, 이겁니다. 5가지 에너지의 방향성을 뜻하는 게 오행입니다. 딱 이거예요. 5가지가 있어. 근데 흐르는 방향이야. 그게 오행입니다. 자, 그러면 오행이 잘 되어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사일주라고 보죠.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주팔자인데, 여기가 병호시에 태어났다고 치죠. 을사일주도 보죠. 을사일주인데 병호시에 태어났다. 심플하게 봐야 되니까요. 만약에 갑인일주예요. 갑인일주인데 아주 심플하게 보죠. 여기가 을목이고 여기가 사화고 그리고 여기가 임자고 그리고 여기가 무진.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이렇게 짜였었는데 이거 모르겠죠. 자, 이거를요 제가 바꿀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한글로 목, 화, 토. 자, 보세요. 수생, 목, 목생, 화생 쫙 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런 사주가 존재한다면 수기운이 와도 수생, 목생, 화생, 토 이렇게 빠지고, 목기운이 와도 목생, 화생, 토, 그리고 화기운이 와도 수생, 목생, 화생, 토.
그래서 어떤 운이 와도요 웬만하면 받아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사주, 병원한 사주. 그래서 이 명호는 이렇게 짜여진다. 근데 이게 뒤죽박죽 짜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목인데 여기가 화, 뭐 여기 금, 여기 수, 여기 토, 뭐 여기도 금이요, 막 이렇게 뒤죽박죽 짜이잖아요. 예, 여기가 수 이렇게 짜여면 이건 명호가 그렇게 좋은 명은 아니죠. 예, 한 개도 쭉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시주 있죠. 이 시호를 말씀드릴게요. 시호에 용신이 잡히면요, 용신운이 이 시주에 딱 잡혔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왜냐? 말년이 편안하고. 자, 왜냐면 젊었을 땐 좀 사서고생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말년에 좀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시호를 좋다 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운호가는 뭐냐? 아까 오늘 말씀드렸듯이 용신으로 운이 확 흐른다. 왜? 용신은 존재하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사주 명식이 조금 힘들어도 잘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차고요. 이건 도로예요, 도로. 도로가 좋으니까 티코도 짱짱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벤츠예요, 벤츠. 벤츠인데 도로가 산길이다. 아, 힘들죠. 인생 쉽지 않아. 근데 여기가 퍼포먼스가 완전 좋아요. 슈퍼카야. 산악 전용카야. 산악 전용 슈퍼카인데 산길이에요. 오프로드 탁 막혔어. 힘들죠. 가는 건 힘든데 그래도 가겠구만. 꼭대기까지 올라가겠구만. 이렇게 명하고 운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호하고 시호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운 좋은 놈이 장땡이야. 운 좋은 놈이 장땡이다. 오늘 요약하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은 별로 들을 거 없네요. 맞아요. 예. 요약 오늘의 한 줄평. 운 좋은 놈이 장땡이다. 그럼 운 나쁜 놈이랑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시간에 그거 좋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다. 좋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다. 그 좋게 하는 방법은요, 예고 좀 드리자면요, 10점 맞는 애 서울대 못 보냅니다. 20-30점 맞는 애요. 너무 극단적이었어. 20-30점 맞는 애 서울대 못 보내요. 근데 80점 맞는 애는요, 서울대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돼요. 여기서 조금만 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너무 못하면 끌어올리기 어렵고, 그래도 기본은 쳐주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그거를 논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부자가 적고 성공한 사람이 적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부자 운도요 똑같아요. 좋은 운은요 몇 개 없어요. 자, 용신 있죠? 희신 있죠? 이거 들어와도 못 쓰는 케이스 많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마스터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신이 마스터키가 아닌 게 마스터키랑 가장 근접해 있지 못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운도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새다. 좋은 거는 적고 이렇게 내려갈수록 더 점점 커진다 양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다운세 감명할 때 안 좋다가 좋은 것보다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저 한다운세 감명할 때 다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새치 혓바닥으로 좋다고 감명을 했는데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중에 신중을 거듭합니다. 왜냐면 남의 인생에 대해서 감나라 배추나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야 상담비 받고 그냥 구독, 좋아요, 알람 받으면 땡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 전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전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하하고 보수적으로 최대한 조심조심 가자. 왜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이 인생이라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반응 좋으면 제가 개운법 콘텐츠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유념해 주시고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멤버십과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 유튜버를 운영하는데 한결 어깨가 가볍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 챙기세요. 충청도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